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 사장 내부거래 및 내부 미실현 손익이라는 주제하에 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 중요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기초 개념은 다 다룬 겁니다. 100% 지배종속 관계뿐만 아니라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에 지배종속 관계에서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더 나아가서 지배력 취득 시점에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를 경우 그 차이 조정까지 전부 다 설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연결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룰 때 빼놓았던 건 뭐냐면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에 혹은 종속기업끼리 거래, 그걸 내부거래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부거래는 없다고 전제를 했죠. 내부거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볼 건데요.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되겠어요. 애초에 그 거래가 없었다면, if 그 거래가 없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걸로 모두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내부 거래가 단순히 맞바꾸기가 아니라 뭔가 이익을 붙여 팔았어. 내부에서만 있었어. 그게 바로 내부 거래 이익인데 외부와의 거래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지네끼리 주고받으면서 이익을 덧붙인 걸 내부 미실현 이익이라고 합니다. 뭐 미실현 손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여 뭐 주제로 한다기보다도 이미 뭐 직감적으로 뭔가 오죠? 연결 과정에서 얘네들을 몽땅 다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장에서 다룰 내용을 보면은요. 내부 거래, 내부 미실현 손익의 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먼저 한번 볼 거고요. 다양한 종류의 내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재고자산 내부 거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알고 나면 나머지는 다 쉽게 유추해서 조정이 가능해요.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실무에서 유형자산 내부 거래, 채무상품 내부 거래 한쪽에서 예를 들어 채무증권을 발행하고 연결실체 다른 회사가 그 채무증권을 사는 케이스 등이고요. 뭐 기타의 내부 거래로 리스 거래까지 혹은 예를 들어서 연결실체 내에 건설회사가 있고 다른 회사가 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런 계열회사 간에 어떤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뭐 이런 케이스까지 다양한 내부 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내부 거래, 내부 미실현 손익의 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교재로는 302쪽입니다. 내부 거래라는 것은 뭔가? 자, 연결 실체가 있습니다. 여기 지배기업이 있고요. 종속기업 1, 종속기업 2, 뭐 여러 종속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연결 실체 내에서 연결 실체 내에서 얘네들끼리 뭐 지배 종속간 또는 종속회사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래, 이거를 인트라그룹 트랜잭션, 내부 거래라고 합니다. 연결 실체 내의 기업 간에는 어떤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을까? 뭐 흔한 것이 재고자산 매매거래, 유용자산 등의 매매거래도 있을 수 있죠.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도 흔합니다. 리스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빌려주는 거죠. 한쪽은 리스 제공자, 한쪽은 리스 이용자. 배당금을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주로 이제 지배가 종속기업의 대주주기 때문에 종속기업이 지배기업한테 배당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이런 거래들이 내부 거래가 되겠는데요. 이 내부 거래가 연결 실체 내 개별 기업의 장부에 일단 전부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에 막 거래가 발생이 돼.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각각 개별 장부에 일단 반영이 될 텐데 그로 인해서 개별 장부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재무제표가 왜곡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개별 재무제표는 왜곡되더라도 이들을 전부 합친 단일 실체로 간주한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이 내부 거래라는 게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거다. 왜냐하면은 지네끼리 왔다 갔다 한 건데 연결 실체 밖에서 보았을 때는 연결 실체 밖에 어떤 외부와 거래가 발생된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마치 개별 기업이라고 보면은 개별 기업 내에 1사업부, 2사업부, 3사업부가 있을 때 사업부 간의 거래가 그 개별 기업에 공표되는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연결 실체 내의 각 개별 기업은 연결 실체의 한 사업부로 간주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발생한 거래가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거래로 간주하여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내부거래는 전부 퉁친다, 즉 상계제거한다. 이게 내부거래의 상계제거라고 보면 돼요. 이번에는 내부 미실현손익의 제거라는 개념인데요. 다양한 내부거래 중에 예를 들어서 자금을 대여하고 자금을 차입을 해. 그럼 대여한 쪽에서는 이자 수익, 차입한 쪽에서는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퉁치면 끝나는 것인데, 그것 말고 이익을 붙여 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고자산의 원가에다가 일정 마진을 붙여서 파는 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요. 내부거래 중에 연결실제 관점에서 보고기간 말 현재 아직 실현되지 않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연결실체 외부와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즉 연결실체 내부에서만, 여기 지금 뭐 지배기업, 종속기업이 있으면은 얘네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어느 한쪽에서 이익을 덧붙여 팔았어. 매출 총이익을 이쪽에서 팔면서 매출 총이익 뻥튀기, 종속이 지배한테 팔면서 매출 총이익 뻥튀기, 이런 것들입니다. 연결실체 외부와의 제3자와의 거래는 아직 발생이 안 됐고 지네끼리 주고받으면서 막 이익을 부풀려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내부 거래뿐만 아니라 이렇게 덧붙인 이익이 아직 연결실체 외부와의 거래가 발생이 안 되고 지네끼리 해먹은 것들은 결국 미실현된 거나 다름이 실현되지 않은 거다. 즉 연결실체 외부와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이런 것들은 전부 미실현 손익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결실체 내에서 상품 매매 거래가 발생했으나 매입한 측에서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 외부로 이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지가 껴안고 있어. 그러면은 판매한 측의 이익은 그대로 개별재무제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 연결실체 밖에서 보면 지네끼리 왔다 갔다 한 거는 좀 전에 보았듯이 거래가 아니라고 간주했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역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내부 미실현 이익 혹은 내부 미실현 손실이라고 합니다. 뭐 대부분 미실현 이익이 되겠죠. 교재 303쪽에 1.3절을 보면은 내부거래 및 내부 미실현 손익 제고를 왜 해야 되는가를 나오는데요. 내부거래를 통해서 지배기업의 혹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왜곡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배가 있고 종속이 있는데요. 지배가 상당히 지금 실적이 안 좋아. 외부로 제품을 판매하기가 아주 어려워. 이럴 때 종속기업한테 파는 거죠. 더군다나 이익을 붙여서 얘는 그거를 다시 외부에 팔든 말든 막 밀어내기 매출을 해. 그럼 얘의 실적은 양호하게 표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적발이 되는 분식 사례인데요. 코스피 상장이나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연간 매출이 50억 원 또는 30억 원 미만이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만약에 2년 연속 매출액이 코스피 50억, 코스닥 30억 원 미만이면은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실이 나더라도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막 서로 주고받는 매출을 할 수 있잖아요. 막 치고받고 자기네들끼리 자가 발전하는 개념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짓들 아닙니까? 따라서 특정 기업의 재무 상태나 성과를 올바로 파악하려면 꼭 각 기업의 개별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를 모두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열회사끼리 주고받는 거래 때문에 각 기업의 개별 재무제표는 거품이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단기에 내부 거래가 발생이 됐는데 외부와의 거래가 더 이상 없다면 내부 거래 시에 덧붙인 이익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기에 발생한 내부 미실현 이익인데요. 즉 당해년도 보고기간 말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익입니다. 왜 실현이 안 됐을까? 외부와의 거래가 없었고 지네끼리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있다면 내부 미실현 이익이 존재하는데 얘를 제거해야 되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한데요. 이때 내부 거래의 종류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향 거래는 지배가 종속한테 파는 겁니다. 상향 거래는 종속이 지배한테 파는 겁니다. 수평 거래는 두 개 이상의 종속기업들이 있는 경우에 지네끼리 주고받은 거래가 수평 거래인데요. 아니 그냥 서로 연결 실체 간에 주고받았으면 되는 거지 이걸 뭐 하향, 상향, 수평 복잡하게 왜 이렇게 나누는가 생각이 되겠는데요. 나누는 실익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눠야 되고요. 특히나 이 상향하고 수평은 한 묶음,
하향 거래 또 한 묶음 해서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왜 나눠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내부 거래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게 이제 연결 실체 내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연결 재무제표는 마치 하나의 회사라고 간주하고 작성하는 재무제표라고 그랬죠. 이게 각각의 어떤 사업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사업부에서 2사업부로 물건을 넘긴다고 해서 그거를 매출로 인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거래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연결 실체 내의 개별 기업이지만 법적 실체는 아니고 그냥 하나의 사업부로 간주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벌어진 어떤 모든 거래는 다 아닌 걸로 봐야 되니까 이때 덧붙인 이익도 모두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내부 거래 유형에 관계없이 미실현 이익을 몽땅 제거하자라는 것이에요. 미실현 이익을. 그런데 미실현 손실도 무조건 제거하냐? 요건 아니라는 거죠. 304페이지 교재 중간부터 설명이 나오는데요. 미실현 손실이 있다는 이야기는 자산의 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집에가 원가 100짜리를 80에 팔았어. 그러면은 20만큼 지금 손실이 발생이 되는데 외부와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미실현 손실은 제거가 돼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제거가 되면 이 거래는 없었던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자산은 그냥 100만큼 지배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전부 리볼스를 시킬 거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는 이 자산에 어떤 손상이 발생된 것이 아니냐. 100짜리가 80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했어야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원가보다 싸게 팔겠습니까? 그래서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손상차손을 자산 손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이 미실현 손실이 이거는 제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부 거래가 없어서도 어차피 손상차손을 인식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손상이 발생된 자산을 싸게 이쪽으로 팔았어. 그래 놓고 미실현 이익을 제거하는 것처럼 미실현 손실도 제거하자 그러면은 연결 실체에서 이 손상차손을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 안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미실현 이익은 무조건 제거. 미실현 손실은 자산 손상이 아닌 경우에만 제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미실현 손실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것은 자산 손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산 손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언급이 될 거 아닙니까? 제거는 자산 손상이 아닌 경우에만 제거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죠. 특정 연도에 발생한 내부 거래 이익이 그냥 미실현된 상태라면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하는지는 뒤에 가서 연결조정 분괴를 할 때 볼 거예요. 하여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내부 거래 미실현 이익은 언젠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즉 연결 실체 외부와의 거래가 발생이 됐을 때 실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보자고요. 지금 지배기업, 종속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 실체가 있습니다. 거래일이 발생이 됐어요. 거래일은 뭐냐면은 지배기업이 원가 1,000원짜리 재고자산을 1,500에 팔았대요. 그러면은 지배기업은 500만큼 이익을 개별장부에 인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매출 1,500, 매출원가 1,000 해가지고 결국 순액으로 따지면 500만큼 이익이 발생이 됐을 거예요. 한편 종속기업은 멀쩡한 재고자산 1,000원짜리가 1,500원짜리로 지가 장부에 올려놓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연결 실체는 이렇게 경제적인 단일 실체입니다. 회사 내에서 재고자산이 1층에서 2층으로 왔다 갔다 했어. 그냥 그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 이동만 했는데 여기에서 요 옆집으로 위치 이동만 했는데 왜 멀쩡한 1,000원짜리 재고가 1,500이 되며 이익이 500만큼 붙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 500이 바로 미실현 이익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런데 이 미실현 이익 500은 그러면은 언제 실현이 됐다고 보아야 하는가? 거래 2처럼 연결 실체 밖에 어떤 기업과 거래가 발생이 될 때 실현된 걸로 보는 거예요. 즉 거래 2, 종속기업이 지배로부터 취득한 이 1,500원짜리 재고를 얘한테 2,500원에 팔았다 치자고요. 종속기업은 개별장부에서 1,000만큼의 이익을 인식했을 거 아닙니까? 매출원가 1,500, 매출 1,500, 1,000에. 그런데 아니라는 이야기지. 이 500까지 포함해서 마치 어떻게 하냐면은 원가 1,000원의 재고자산을 2,500에 판매한 것처럼
연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현입니다. 그냥 단순히 개별 장부에 올려놓은 매출총액 1000뿐만 아니라 요 재고했던 500만큼을 실현시키는 걸로 하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거래일에서 발생한 내부 거래 이익은 미실현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연결실제 밖에 기업과 거래가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구조선 매매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연결 조정, 즉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거 미실현 이익을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언제고 내년이든 그 다음 연도든 요 거래 이익가 발생을 했을 때 과년도에 제거했던 미실현 이익이 실현됐다라는 건데, 실현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원가 1000원짜리를 이쪽에 2500원에 판 것처럼, 즉 1500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미 개별 장부에 1000원만큼 이익을 인식을 했으니 요 500만큼을 더 인식을 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막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죠?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연도에 내부거래 이익을 공표된 당기순이익에 포함시킬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실현이에요. 실현. 외부와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실현된 걸로 보지 않는 겁니다. 교재 306쪽으로 가면 이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요. 미실현 이익이 없는 경우, 즉 3장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연결당기순이익이라든지 비지배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 비지배 지분 잔액의 계산 과정을 다시 요약했는데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고요. 연결당기순이익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과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일단 합치는 거예요. 지배하고 종속의 넷인컴. 이게 기본식입니다. 그냥 우르르 합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일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3장에서 어떤 경우에 달라지느냐 하면은 영업권의 손상차손이 있으면은 달라지는 거 아니야. 혹은 지배력 취득일에 영가매수 차익이 있을 경우에도 달라지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요? 요 지배력 취득할 때 종속기업 순자산의 잔고금액 공정가치가 서로 달라. 그럼 요 차이가 이후 소멸될 수 있죠? 그 소멸에 대한 당기분 조정, 예를 들면은 감가상각비라든지 뭐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으로 또 조정을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한편 이 연결당기 순이익은 지배기업 지분과 비지배 지분으로 배분이 돼야 되는데, 비지배 지분 귀속 당기 순이익은 얼마냐? 종속기업 당기 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율을 곱하면, 여기다가 종속기업 당기 순이익의 비지배 지분율을 곱하는 것이 기본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종속기업 순자산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에 당기분 조정이 있으면 그거만큼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이 마치 줄어든 것이냐 가정해서 비지배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3장에서 맨 마지막 분기 아닙니까? 연결 분기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연결 분기가 바로 요거 아니에요. 비지배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 한편 비지배 지분 잔액은 기본적으로 종속기업 순자산의 비지배 지분 잔액을 계산하는데, 그 순자산이라고 하는 게 순자산의 공정가치 아닙니까? 일단. 그런데 이후에 이거 지배력 취득 시점이고요. 취득일 이후에는 또 종속기업 순자산이 바뀔 수 있잖아요. 당기순손익, 뭐 기타 포괄손익 때문에 변동할 수 있겠고요. 이걸까 단가? 아니지. 요게 있는 경우 종속기업 취득일 이후 종속기업 순자산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 누계액, 즉 여기는 페어밸류 전체를 다 넣었는데 북밸류, 페어밸류의 차이 중에 일부가 지금 여기서 점점 소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빼야지. 그래야 진정한 이 지배력 취득 후 특정 시점에서의 종속기업 순자산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겁니다. 벌써 이거 지난주에 다 이야기가 됐던 건데 벌써 다 나는 잊어버렸다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지금 요 강의를 여기까지만 딱 듣고 일단은 다시 3장을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3장 끝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4장의 내용은 3장을 기본 베이스로 하여 거기다가 내부 거래가 이것저것 다양하게 발생되는 사례로 확장을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기본을 모르는데 확장된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미실현 이익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3장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요 내용이 뭐죠? 이거 지난주에 다 했던 건데 라고 생각이 되면은 계속 강의를 들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실현 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여기 파란 색깔로 표시한 것이 앞서 요 미실현이익이 없는 경우에 연결단기 순이익 등의 계산식에 추가한 겁니다. 자, 연결단기 순이익, 요 검정색은 미실현이익이 없는 경우이고요. 미실현이익이 있으면 제거해야지. 단기에 발생한 내부 미실현이익은 빼야지. 이게 상향이든 하향이든 수평이든 다 빼는 거예요. 한편 이것만 빼면은 이걸로 빼는 게 아니라 과년도에 미실현이익 중 이번에 외부와의 거래가 있는 바람에 실현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즉 과년도 발생 미실현이익 중 당기 실현이익 요거는 더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미실현이익이 100이 있었어. 금년에 100이 모두 실현될 수도 있고 이 중에 반만 실현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전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연결단기 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 귀속 단기 순이익 요 검정 색깔이 바로 앞장에서 보았던 계산식인데요. 이때 비지배 지분 귀속 단기 순이익은 종속기업 단기 순이익 이게 기초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속기업 단기 순이익은 상향거래 미실현이익만큼 뻥튀기 되겠죠? 하향거래 미실현이익은 지배기업 개별 단기 순이익이 뻥튀기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하향거래 미실현이익은 비지배 지분 귀속 단기 순이익이나 비지배 지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속회사 단기 순이익 부분은 종속이 지배한테 팔면서 뭔가 이익을 덧붙였다. 이게 상향거래 이익인데 상향거래 이익이 미실현됐대. 그러면 종속회사 단기 순이익이 지금 과대 표시된 거니까 그거만큼 상향거래 미실현이익 빼야지. 일단 발생연도에 미실현된 건.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뺐었는데 그게 단기 중에 실현이 된 게 있으면 그거만큼은 더해줘야죠. 그래서 상향 미실현이익은 빼고 단기 중에 상향 실현이익이 있으면 더해주고 그 금액에다가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그럼 비지배 지분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요 검정 색깔이 앞에서 본 내용인데요. 결국은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 계산 방식 아닙니까? 공정가치를 계산을 하는데 취득 현재 공정가치에다가 취득일 후 순자산 변동액에서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주정 누계액을 빼는 것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특정 연도 말 현재 상향거래 미실현이익의 잔액이 있으면 이 미실현이익이 여기 취득일 후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액에 지금 깔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기 순이익은 과대 표시가 됐을 테니까 그 잔액 실현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이 있으면 빼야 된다. 거기다가 비지배 지분율을 곱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얘 1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이 있는 경우 연결단기 순이익 비지배 지분 잔액 계산인데 갑회사는 X1년 초에 의뢰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중 90%를 1800에 취득하여 지배기업이 되었대요. 취득 현재 의뢰산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2000, 장부금액과 같대요. 그러면 2000의 90%는 1800인데 1800에 샀다고 하니 영업권은 없던 거 아닙니까? 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빼자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미실현이익, 실현이익 요거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사례를 단순하게 한 겁니다. 갑회사와 의뢰사의 X1년 당기순이익은 각각 1000과 100이래.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연결당기순이익, 지배기업 소유주기속 당기순이익, 비지배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 등등등 그 다음에 비지배 비율 잔액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경우 1번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이 없는 경우 이거는 3장에서 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연결당기순이익은 기본적으로 1000원과 100원을 더한 건데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영업권의 손상차손과 지배력 취득 시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에 대한 조정인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장부금액 공정가치랑 갖고 영업권 없다고 했으니까 단순히 1100이 연결단기 순이익입니다. 그럼 연결단기 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으로 나눠야 되는데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은 지거 원래 1000에다가 종속기업 100원 중 90%를 가져가면 됩니다. 1090. 비지배 지분은 요 100원 중 10%가 10원만큼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걸로 보면 되죠. 그림으로 보면 명확해요. 이게 갑회사 당기순이익, 의뢰사 당기순이익인데 뭐 여기에 조정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 귀퉁이, 요게 비지배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이고 나머지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입니다. 따라서 1100은 포괄손익계산서요 당기순이익 밑바닥에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1090, 비지배 지분 귀속 10 이렇게 배분이 되게끔 표시가 되고요. 재무상태표에는 비지배 지분 잔액이 얼마로 되는가? 자, 취득을 현재 의뢰사 순자산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같은 2000이라고 했고요.
당해년도에 의뢰사 순자산의 변동은 당기순이익 100원뿐이 없잖아요. 따라서 2,100원의 10% 212 B집의 지분 잔액입니다. 자, 이게 3장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새삼스럽게 이거 혼란스러워 이런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하향거래 미실현이익 30이 있다고 보자고요. 자, 잘 보세요. 상향거래, 하향거래 구분의 실익이 지금부터 나오는데요. 하향거래는 지배가 종속한테 팔았어요. 이때 뭔가 이익을 30만큼 붙여 팔았는데 연결실체 외부와의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 30이 그대로 개별장부에 들어가 있고, 연결할 때는 단순합산하니까 단순합산 재무제표에도 이 30이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실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결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지배기업 당기순이익, 의뢰사 당기순이익에 이 미실현이익 30을 빼야죠. 이게 상향거래든 하향거래든 수평거래든 무조건 다 빼기로 했잖아요. 당연히 빼야 됩니다. 자, 이 연결당기순이익을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과 비지배 지분 귀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비지배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해요. 이게 연결 조정 분기할 때 맨 마지막 분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의뢰사 당기순이익에 비지배 지분율 10%를 곱하는데, 의뢰사 당기순이익은 내부거래 미실현이익과는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 10이 되고요. 그럼 지배기업 소유주는 1070에서 10을 뺀 1060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갑회사 당기순이익 더하기 의뢰사 순이익의 10%의 갑회사 당기순이익은 1000이 아니라 970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만큼 뺀 금액으로 간주해라, 이런 겁니다. 하향거래 미실현이익이 있는 경우. 그래서 자, 그림으로 보면은 명확한데요. 갑회사 원래 표면상 당기순이익이 1000인데 30만큼 뻥튀기 되어 있으니까 30을 빼라 하는 거예요. 의뢰사 당기순이익. 하향거래는 여기서 빼야죠. 갑회사 거니까. 그때 요거에 10% 비지배 지분 귀속, 나머지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그래서 1070이 10과 1060으로 배분이 되는 것이고요. 비지배 지분 잔액, 의뢰사 순자산의 공정가치 취득일 현재 2000, 그 후에 늘어난 거 100, 이거에는 변동이 없잖아요. 하향거래는 비지배 지분 귀속, 순이익이나 비지배 지분 잔액과 무관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을 곤두서야 할 게 바로 요거예요. 이 상향거래일 때 드디어 상향거래. 자, 상향거래는 종속이 지배한테 이익을 붙여판 거야. 얼마만큼? 여기서 이제 30만큼 이익을 붙여 팔았다니까 종속회사 넷인컴이 뻥튀기 된 상태가 된다고. 어쨌거나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당기순이익, 종속회사 당기순이익 아니지. 종속회사 당기순이익은 100이 아니라 70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건 상향 미실현이익인데요. 상향 미실현이익이든 하향 미실현이익이든 무조건 빼자는 거 아니에요. 1070. 1070은 앞에서 보았던 하향거래 미실현이익이 있었던 경우랑 똑같아요. 왜냐? 하향이든 상향이든 무조건 다 전액 제거하자고 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1070을 이제 지배기업 소유주하고 비지배 지분 귀속으로 나뉘어야 되는데, 자, 비지배 지분 귀속 이걸로 보세요. 종속회사 순이익 중 10%만큼을 가져가야 되는데 종속회사 순이익은 눈에 보이는 100이 아니라고 70으로 봐줘야 돼. 여기서 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7원이 되는 겁니다. 1070에서 7원을 뺀 1063원이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명확해요. 자, 갑회사 당기순이익 1000원, 의뢰사 당기순이익이 100인데 상향이 있으면 여기서 빼야지. 요 뺀 70 중에 10%가 비지배 지분 귀속이고요. 나머지 금액이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이기 때문에 1070이 7원과 1063으로 배분이 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비지배 지분 잔액인데, 비지배 지분 잔액은 취득일 현재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200이지만 당기 의뢰사 순자산 변동액을 100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 100은 눈에 보이는 당기순이익이지 실제로는 70만큼 늘어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즉 상향거래 미실현이익 잔액만큼 부풀려 있으니까 이걸 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207이 비지배 지분 잔액이 됩니다. 지금 했던 예 1에 미실현이익이 없는 경우, 하향거래 미실현이익이 있는 경우, 상향거래 미실현이익이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연결단계 순위 미실현이익이 아무것도 없으면 1100인데 하향, 상향 있으면 30만큼 줄어드는 건 똑같아요. 자, 이때 1100은 1090과 10으로 나뉘는데 비지배 지분기서 하향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10 똑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1070에서 10을 뺀 1060이 지배기업 소유주입니다. 근데 상향 거래가 있을 때는 요거보다 3이 더 적다고. 왜냐하면
30만큼 더 죽어야 되니까 이 상향거래 30의 10%만큼 줄 수밖에 없죠. 대신에 지배기업 소유주가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비지배 지분 잔액은 미실현 이익이 없는 경우와 하향거래 미실현 이익이 있는 경우는 같습니다. 그러나 상향거래가 있다면은 그거만큼 종속기업 순자산, 특정 일시한도 말 순자산이 뻥튀기 된 당기 순이익 때문에 과대 표시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만큼 줄여서 비지배 지분율을 곱해야 되니까 3만큼 적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늘 사장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세요.